로스팅할 때 우리는 저기 바로 이제 직화로 하니까 바로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화로도 하면서 전체 공기가 지금 막아놨죠. 빠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공기에 열을 전달하면서 대류열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예열을 하고, 예열하게 되면 온도가 약 160도, 300도까지 올라가요. 한 번씩 보세요. 각각 다 다르니까 돌려가면 기본 모델, 요게 이제 3, 4인용 모델이고, 저기 작은 게 1, 2인용 모델. 세 단계 나와져 있는데, 웃긴 거는 얘는 여기 5, 6으로 시간을 세팅하시면은 강배전으로 타도 나와요. 이거 세팅 값은 거의 안 맞아요. 왜? 세팅은 시간별로 못 맞춰요. 콩마다 수분량이 다르고 콩마다 딱딱함이 다른데 그런 걸로 못 맞춰요. 그대로.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이런 거 쓰시게 된데도 로스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맞춰놓고 쓰시면은 그냥 탄 것만 드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퍼져 주셔야 돼요. 로스팅 하실 때. 그러면은 이게 실버 스킨. 우리는 직화에서 하다 보니까 실버 스킨이 그냥 불에 타버렸잖아요. 요걸 이제 보시라고. 그러니까 청소가 엄청 많다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쌤들. 집에서 이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볶은 콩에 80에서 90%의 색깔 톤이 똑같이 나와야지 그게 잘 되는 로스팅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커피를 추출하죠. 근데 얘 워머라고 불렀죠. 안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뜨겁다 했죠. 잔을 미리 예열하는 용도잖아요. 우리 커피 받을 건데 잔도 예열하는데 얘도 예열해야죠. 두 번째 이유는 얘를 예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내가 뭐 지금 2인용 총 이제 300g의 물을 받겠다 하시면은 약 170g 받아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데까지는 여유있게 조금 흔들어서 전체 열을 다 퍼뜨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추출된 커피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온도 변하면 맛은 차이가 심해요, 쌤들. 이렇게 해서 흔들어 주면서 얘를 정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물기가 남아있는 거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이걸 다 닦을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커피를 분쇄해서 할 거예요. 보통 한 이 정도 빼시면은 한 2g에서 3g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를 버리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 원두일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글라인더라서 입자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더 커져요. 얘는 왜 또 안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가 가늘어져요. 숫자가 낮으면 입자가 가늘어지고요. 숫자 커지면은 입자가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드립 먹을 때는 얘는 3에서 4 정도의 크기가 제일 좋고요. 요게 이제 굵은 소금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요 정도가. 그리고 우리가 기계 추출할 것 같으면은 1에서 2 사이 엄청 가는 설탕 입자가 나오려면은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우리 커피 향 맡을 때 입자 최대한 크게 해서 맞는 경우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크게 해서 추출법에 따라서 입자 크기는 조절하시면 되니까. 없지. 됐어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이거 따로 할 거예요. 그래야 벽면에 안 묻어요. 벽면에 묻은 것들은 이미 얘가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추출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물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리고 린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하면은 얘들이 좀 더 잘 붙어 있어요. 맞죠? 밀착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추출할 때 용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제일 볼록하게 올린 다음에 평평하게 깔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추출 시작할게요.
처음 추출은 빵 불리기 맞죠? 얘를 따끈따끈하게 불려줄 거예요. 핸드 드립을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물이 얼마나 가늘게 떨어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커피에 가까이 붙어서 하는가. 그게 긴 이유입니다. 아, 잠깐 땡겨서 할게요. 저도 제 그게 있잖아요. 하는 게 아우 너무 멀어. 물은 항상 가운데부터 떨어뜨려요. 가운데서 쪼르륵 쪼르륵 작은 원을 그려가면서 전체가 다 젖을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기포를 내뱉고 있죠.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보시면은 물 닿는 부분에서 기포들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맛을 뽑아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은 요렇게 똑똑똑 쫄쫄쫄 주르륵 흐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물이 여기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는 거라서. 추초가 걸리셨어요. 이것도 과잉 추출이에요. 그리고 내가 30초 동안 50ml가 나와요. 그것도 과잉 추출이에요. 왼쪽으로 살짝만 돌리시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뺄 때도 당연히 얘가 돌아가기만 하면 쏙 빠져요. 이게 오늘 1차 목표. 그리고 이렇게 잠그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잠그면은 밑에 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안 잠겼다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질문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포토필터를 빼주시고요. 보시면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커피가루 같은 거 까맣게 묻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닦을 거예요. 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치마에 주머니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이제 바리스타 개인으로 일할 때, 가게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여기에 이제 해놓고 핀을 찝을 거예요. 왜? 이거 움직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다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쌤들도 만약에 이렇게 쓰실 분들은 여기 찝어서 쓰세요. 앞으로 핀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서 집게 같은 거 가져서 찝어 쓰시고요. 웬만하면은 시험 치실 때는 여기 많이 걸어주세요. 고정. 왜? 내가 온조 내가 15분 동안은 혼자 쓸 거잖아요. 여기 고정해서 쓰시는 게 시험 칠 때는 훨씬 더 편하세요. 여기 거추장거리면서 묻어있는 커피가루 다 땅에 흘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 물기가 없죠. 그러면은 물기를 만들어야죠. 항상 나오시면은 얘가 맞죠? 좀 지저분하죠? 커피가루 좀 묻어있고 항상 물을 안에 버려주시고요. 물이 있으면은. 그리고 타고 와서 입구 부분부터 톡톡톡 털어서 물을 먼저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커피가 깨끗하잖아요. 입구부터 먼저 이렇게. 입구는 커피가 추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닿으시면 실격이에요. 오염되잖아요. 바닥에는 커피가루가 이만큼 있어요. 쌤들 안 보여도. 그래서 닿으시면 실격입니다. 무조건 얘는 수건, 깨끗한 수건 위에 받쳐서 놓던가 아니면은 깨끗한 기계 위에 놓던가. 이게 차선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끼워 두셔야 돼요. 얘는 빼면 안 돼요. 얘는 커피 받기 전까지 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물기 제거하고 안에 있는 찌꺼기랑 물기를 닦아줄 거예요. 닦아줄 때 지금은 찌꺼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찌꺼기가 많으면은 위에서 닦아주세요. 패킹통에 바로 버릴 수 있게 닦아주고 청결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도징을 할 거예요. 달려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달려서 배출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레버를 당겨 볼게요. 레버를 당기면은 맞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쌤들 레버를 돌리면서 여기 검은색 요거 보이세요? 제 손이 있는 거 이거 돌아가는지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돌아가야지 쌤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신 우리 쌤들은 처음에 있고 하니까 레버 안 돌아가죠? 가운데 얘가 안 돌아갈 거예요. 얘가 돌아가려면은 얘를 당기고 끝까지 뒤로 와야 돼요. 끝까지 뒤로 와야지 얘가 걸려요.
그리고 돌아가야지 얘가 돌아가요. 근데 쌤들 마음이 급하니까 오다가 안 오다가 안 오다가 안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도징은 무조건 일정한 박자에 일정한 속도감으로 내리셔야지 흘리지가 않아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커피는 수직 수평을 맞춰야 돼요. 커피 내릴 때도 얘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직선. 얘도 내릴 때 일자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쌤들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무조건 다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쌤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박자감이 틀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많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적게 나오고 해서 얘네들이 타점이 안 맞아요. 이 상태로 압축시키면은 맞죠? 어떤 데는 지금 여기 비어 있어요. 맞죠? 구멍 난 곳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받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받는다고 해도 구멍은 무조건 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상태로 압축시키면은 이쪽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커피량이 적죠. 그러면은 그 빈만큼 물이 더 빠르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추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핸드드립 할 때 봤죠 오늘. 그래서 저걸 먼저 한 거예요. 투명하게 물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맞죠? 우리 칼리타 보면서 어떤 구멍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잖아요. 그걸 본 게 이걸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평평하게 만들어주되 빈 곳들은 최대한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서 쭉쭉쭉 왔다 갔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한 7, 8번 왔다 갔다 버려보셨을 때 최대한 빈 곳 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밀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시험 칠 때는 3, 4번 만에 끝내야 돼요. 7, 8번 할 시간이 없어. 왜? 타임어택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은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탬핑을 할 거예요. 얘를 왜 압축을 했는지 모르겠죠, 쌤. 사실 맞죠? 그러면은 왜 압축하는지 보여드려야죠. 하나는 이 상태고요. 어차피 남은 시간부터 쌤들이 커피 내릴 거라서 저는 여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니까 흘리는 것도 없잖아요. 속도하고 박자감이 생명입니다. 똑같이 레벨링을 할 거예요. 최대한 빈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쭉쭉쭉. 그리고 나서 탬핑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탬핑은 여기 헤드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으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악수하듯이 위에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3개 손가락으로 얘를 감싸고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 얘네들을 헤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턱이 있어요. 맞죠? 턱이 여기 있는데 쌤들 여기 많이 받치시거든요. 얘 여기 받치시면은 입구 부분이 오염 되겠죠. 여기 받치시면 안 돼요. 입구 닫기 때문에 실격이에요, 쌤들. 여기 받치셔야 돼요. 봐요. 안 닿이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쌤들. 근데 항상 여기 받치시더라고. 첫날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앞쪽에 턱에 받치시고 템퍼는 엄지와 검지 상태로 쑥 누를 거예요. 그리고 힘은 손잡이에 주는 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에 한 번, 2번 십자가로 누르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삐뚤하죠 지금. 앞쪽이 지금 떠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러면은 잘못 들어간 거니까 뭐예요? 이 상태에서 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다시 봐요. 모든 부분이 딱 맞게 들어갔죠. 이 상태가 베스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힘을 빼고 하나, 둘 이렇게 모든 면이 깔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쌤들 탬핑이 삐뚤하게 되면은 2구 추출이죠. 양쪽 용량이 달라요. 심하신 분들은 15mm, 20mm까지 달라요. 내가 30mm 봤는데 하나는 10mm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격이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고요. 추출을 시작할게요.
커피는 여기까지, 선 살짝 넘는 데까지. 얘네들이 조금 더 지저분하죠. 그래서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방금 버린 거는 여기 모양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얘네들은 일단은 모양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더럽죠. 맞죠? 이렇게 됐을 때 먹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상태를 알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템핑이 굉장히 중요해요.